안녕하세요. 자, 잘 지냈죠?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뭘 우리가 봤죠? 민법 총칙이죠. 자, 민법 총칙, 지난주에 잠깐 우리 살펴보고 갑시다. 자, 지난주에 배운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무효 취소. 무효 취소. 또 뭘 배웠죠? 자, 조건하고 뭐예요? 기한을 우리가 배웠죠. 자, 여기 이제 우리 매년 민법 총칙에서 한 문제 출제돼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한번 봐봐요. 자, 오늘 요거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오늘 시작을 잘 마무리해 보자고요. 시작해 보자고. 자, 뭐라고 써놨어요? 안기는 머리가 아니라 뭐예요? 땡땡의 기술이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럼 가로 안에 뭐, 동그라미 안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해주다. 자, 우리 관장님이 이해를. 또 딴 분은 뭐예요? 영문은? 영상. 자, 우리 유리 씨는? 암기의 기술이다. 넣기 나름이죠.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반복의 기술이다. 자, 우리 작년 이제 경험 삼아, 우리 형님들이죠. 암기가 안 된다고 자꾸 그래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암기는 머리가 아니라 뭐예요? 반복. 영어로 뭐예요? repeat. 나쁜 말로 뭐예요? 세뇌학, 그렇죠? 세뇌학, 그렇죠? 자, 세뇌 교육이 무슨 교육이에요? 바로 이게 빨갱이 교육입니다.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좋은 것은 repeat, 이 반복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무효 그러면 이제 뭘 자꾸 생각을 하라고. 무효란 성립 요건은 갖춰지만, 즉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무효와 관련돼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유동적 무효.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한 번 무효는 뭐예요? 영원한 무효죠. 그럼 무행위를 시인한다 해서 소급표가 있겠냐? 소급표가 없다. 원칙적으로 뭐예요? 시인한 대로 탁,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는 뭐예요? 취소란 일단 하나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봐봐요. 취소 사유 그러면 무슨 이제 세뇌 교육이 돼야죠. 반복. 뭐라고 외웠어요? 자, 재착, 사가. 이렇게 이제 그러면 저희가 뭐예요? 외워놓고 이해를 하면, 그럴만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뭐예요? 자, 능력자, 자고, 사기, 강박. 이거는 왜 네 개를 딱 규정했어? 그게 무슨 취소 사유? 여기가 법정 취소 사유. 그러면 취소 사유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재착사가 우리 이제 암기 코드를 또 요 암기는 머리가 아니라 반복 기술이니까 자꾸 자기가 외워야 돼. 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취소권자는 뭐예요? 재착, 대성, 그죠? 요거 하가 뭐예요? 맞아있는 의사표시, 즉 사기, 강박이죠. 이거 뭐예요? 대리인이 나올 때는 그렇게 조심하라고 그랬죠. 임의 대리, 법정 대리. 자, 승계인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있죠.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번 건 이제 이 부분만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제일 맹점이 뭐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봐봐요. 제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 인상을 보면 뭐예요? 자, 우리가 이론을 알면 문제에다 바로 접목을 시켰어. 그러면 뭐예요? 문제 풀 필요가 없어. 바로 배워서 문제를 풀리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론하고 뭐예요? 문제하고 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 이론하고 문제 뭐예요? 소통이 돼야 돼. 이걸 영어로 이론이 입력이라는 거죠. 여기에 뭐예요? 영어 잘 하시잖아. 인풋, 영어는 아웃풋, 그죠? 입력과 출력이 자유자재로 구사되는 사람은 문제 풀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응용력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이제 봐봐요. 저희가 요렇게 이제 저희가 테스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봐봐요.
자, 논리역경. 이게 거의 최고의 지문이거든. 자, 이런 지문이 하나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당사자가 부존재한결 무효가 된다. 생각하는 습관부터 그래요. XO가 아니야. 여기에서 뭐 자꾸 공부하는 습관이 옛날 습관이 들어서 XO, 애우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죠? 무효. 무효가 뭐예요? 승립요건은 같이 하죠. 혼자 앞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 당사자는 무슨 요건? 승립요건. 당사자가 부존재한데 무효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불성립한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승립요건을 또 외워야 돼. 승립요건은 뭐예요? 당사자, 목적, 가사, 표시. 요 세 개가 일반적 승립요건이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습관을, 뭐 이게 X, 요게 X냐, O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이해함으로써 무효라는 개념을 외워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응용력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테스팅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무효와 취소. 요 정도만 알면 돼. 이제 요 정도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봐봐요. 자, 조건과 기한을 두 자로 번칭 뭘까요? 보관이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두 자로 번쳐봐라. 저기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요게 이제 부관이죠. 자, 부관 그러면 또 부관의 개념이 나오죠. 뭐예요? 당사자가 부관은 아까 이거 뭐예요? 부관. 그럼 여기에서 당사자가 그러면 봐봐요. 당사자죠. 두 자로 번치면 쌍방. 그렇죠. 너하고 나와의 관계죠. 그럼 여기 봐봐요. 지수. 자, 취소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로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해석할 때. 자, 여기 읽어봐요. 키워드죠. 부관. 누가? 당사자. 두 자로 번치면 쌍방. 그렇죠. 단독형이는 뭐예요? 일방이죠. 앞에는 일방이고 뒤에는 쌍방. 바꿀 수가 없죠. 그럼 취소의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이게 생각하는 습관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 앉아있는 분들은 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꺼내야 돼. 첫 단추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하고 어떤 분은 여기 봐봐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자. 읽어봐요. 조건과 기한. 뭐예요? 뭘 느껴? 네. 특별. 어려운 것입니다. 조건이 붙으면 조건이 성취된다. 기한이 붙으면 기한이 도래한다. 그래서 특별 어려운 것이야. 그럼 조건과 관련돼서 조건 기한이 있죠. 그러면 조건은 대표적으로 꼭 알아둘 거 뭐예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이렇게. 근데 봐봐요.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까 어때요? 봐봐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 가끔 가다. 지금 뭐예요? 지하철 타면 공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뭐예요? 핸드폰 좀비야, 좀비. 뭐, 어른인가요? 저 신길에서 계단을 올라갔는데 젊은 애가 뭐예요? 요 핸드폰을 보고 가더라고. 아저씨가, 키 큰 아저씨가 따라가더라고. 따라가니까 뭐예요? 뒤에서 핸드폰 아저씨가 아저씨가 뒤에 발을 밟았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애가 꼬라봤나 봐. 야, 엄마, 네가 잘못한 거지. 뭐, 내가 잘못한 거냐? 내가 형님으로서, 죄송합니다 했으면 되지. 그걸 꼬라볼 눈치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자꾸 그런 면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지하철 타면 책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핸드폰 좀비야. 그렇다고, 지하철을 우리가 탈 때 여기 봐봐요. 좌석이 이렇게 있어요. 자가용을 타는 사람은 어때요? 시선 처리가 잘 안 돼. 우리 옛날에 학교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시선 처리가 안 돼가지고 오래간만에 지하철 표 끊는 것도 모르고 뭐라는 거예요. 앞에서 시선 처리가 안 되니까 앞에 이제 서 있죠, 앉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꼬라보니까 나갈 때 뭐라고 해? 아가씨가 재수없게 꼬라보세요. 그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핸드폰을 또 안 볼 수가 없어 또 건너편에서 이 시선 처리가 참 중요하거든. 그러면 간혹가다 이제 머리 저는 무조건 앉으면 졸아요. 앉으면 졸아요. 올해 서울역 도착했는데, 또 서울역 막차 도착해서 안 깨워졌으면 어디까지 갔어요? 행신까지 갔을 거야. 그게 차고지가 거기 있어가지고, KTX 역주머니 도착했다고 깨우더라고. 깨우라고.
오면 나가니까 뭐 다 손님들 내렸더라고요. 근데 자기 따라오래. 저기 한 군데만 열렸다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쫄쫄쫄쫄 따라와서 또. 그러니까, 그럼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조건. 어떤 분은 조건에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다. 이렇게 해온 사람이 있어. 자, 당연히 여기 한번 읽어봐. 뭐가 있어요? 조건이죠. 그럼 정지 조건이 뭔지를 확인해야지. 정지 조건은 뭐예요? 발생이 소멸이. 발생, 장차, 소멸. 해제 조건은 장차, 소멸이죠. 요거는 장차, 발생. 요거는 장차, 소멸이죠.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조건, 성립 요건이 효력 요건이. 효력 요건이죠. 그러면 효력 여부에 대한 요거는 뭐예요? 장차, 발생, 장차, 소멸이죠. 그렇죠? 그러면 또 공통점은 뭐예요? 확실, 불확실.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조건. 이것만 알면 돼, 이번 talk에는.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기한은 뭐예요? 시기부가 뭐가 있죠? 정기부가 있죠. 자, 요거 뭐예요? 진짜 뭘 거예요? 외우기는 거예요. 외운 사람이 있어. 시기부는 장차 발생, 눈 감아가면서. 요 시자가 뭐예요? 시작이야. 요 종기부는 뭐예요? 마칠 종자니까 소멸이 되죠. 그럼 시기부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뭐가 돼요? 기한. 요거는 그러면 성립 요건이야? 효력 요건이야? 효력 요건. 확실, 불확실.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지 않은 것. 이번 달 코스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봐봐요. 그러면 시기부하고 종기부의 어떤 요 인터벌을 뭐라고 그래요? 자, 시선처리 잘 해야죠. 치명과 막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 기간. 여기는 기한. 여기는 기간.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럼 기간은 부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복습할 때 요 정도 의미만 잡아두면 돼. 그런데 요번 달 올해는 작년은 이맘때까지 2월 말까지 뭐만 했느냐? 민법 충칙만 했어요. 근데 올해는 자, 한 번 더 돌미기제에서 오늘은 물권법, 다음 주까지 이제 물권법 해서 그 다음 주는 뭐예요? 마지막 주에 계약법. 설날이 하나 껴서 계약법부터 이제 총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게 나아요? 한 번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게 나아요? 한 번 더 보는 게 나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법도 마찬가지야. 이해가 안 된다 해서 6과목이죠. 3개월 코스가 나을까요? 2개월 코스가 나을까요? 2개월 코스가 나아. 자주 살펴줘.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반복의 기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 보면 계속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요거 용어 정리를 해놔야 돼. 용어 정리. 그러면 봐봐 이제 지난주에 끝난 게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민법 총칙.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총칙 그러면 안 돼. 공통 이렇게 공통.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권리가 뭐예요? 권리라.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그렇죠. 이익이라고. 자, 요 힘을 뭐 튀어나와요? 힘 주면 뭐 튀어나와요? 물건이 튀어나왔죠. 어떤 사람이 힘 주면 똥이 튀어나온다.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한자로 써서 이게 무슨 이자예요? 무슨 이자예요? 다를 이자죠. 우리 쌀미자를 붙입니다. 쌀을 먹어서 다르게 나온 거 뭐예요? 똥이지 뭐. 똥분자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옛날에 이야기해 드릴까요? 쌀을 먹어서 뭐이 다르게 나온 거 쌀통. 그래서 누님 우리 집에 갑시다. 배꼽만 누르면 쌀이 줄줄 나오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요. 힘이 주면 이제 물건이 튀어나와. 자 물건이야. 물건. 이건 채권이죠. 채권.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물건과 채권의 공통점이 어디냐? 바로 민법 총칙이란 말. 그래서 총칙이라는 것은 물건과 채권의 공통점을 앞에다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뭐라는 거예요? 자, 그래. 교수님, 왜요? 그래. 민법 총칙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왜 쉬워요? 자주 가서 그래. 민법 정치 끝나면 사람들 지쳐서 물권법에는 손도 안 대요. 손도 안 돼. 그래서 맨날 이제 공인중개사는 민총이 제일 쉽대. 왜냐하면 앞에만 깔짝깔짝 하다가 뒤에 가면 물권법 막 졸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법 정치는 그러면 몇 문제 나오죠? 10문제가 나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물건에 대해서 오늘 지난주에 이제 복습을 우리가 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요 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물건봐 112페이지 목차를 한번 봐봐요. 선생님 112페이지가 없어요. 없기는 뭘 없어. 유추해석해서 저희가 페이지 펼치면 되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물건법과 관련돼서 봐봐요. 요 두 개를 묶어봐요. 요게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물건법 총칙이야. 총칙. 총칙이라고 그래. 요거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라는 거예요? 물건법 뭐라고 그래요? 강론이라고 그래. 각각의 권리를 보는 거야. 그러면 물건법 총칙에서 몇 문제 나오느냐? 이게 4문제예요. 플러스 등기법 몇 문제 나와요? 등기법. 자, 등기법 12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사실 물건법하고는 4문제하고 등기법. 그래서 합쳐서 뭐예요? 등기법, 물건법은 16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을 잘하는 사람은, 물건법을 잘하는 사람은 등기법을 잘하는 거야. 지난 작년에 뭐예요? 작년에 어떤 분이 있어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등기법 시간에 뭘 읽어봐요? 민법책 읽어와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민청. 미쳐버린다. 제가 등기법 시간에 물건법을 읽어오라는 거야. 물건법과 등기법은 뗄래야 될 수 없는 물가원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 물건법 토탈 몇 문제? 14문제가 출제돼. 14문제. 민법 종칙은 몇 문제? 10문제. 그죠? 자, 그럼 물건법은 몇 문제? 14문제. 다 확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될 거 2개를 우리가 딱 잡아야 돼. 잡아봐요. 요 파트는 뭘 잡아야 되느냐? 바로. 자, 물건의 뭐예요? 특질. 아마 써놨을 거예요. 기존 수강생들은. 안 쓴 사람 물건의 특징을 써봐요. 자, 그러면 물건의 특질은 뭐냐? 물건의 특수한 성질이에요. 근데 물건의 특수한 성질은 뭐예요? 2가지가 있어. 자, 절대성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2번째, 뭐예요? 배타성이라는 게 있어. 배타성. 자, 절대성과 관련돼서, 절대성, 그러면 뭐예요? 요거는. 자, 우선적 효력, 이렇게 되는 거네. 그 다음에 또는 뭐예요? 물건적 청구권. 물건적 청구권. 배타성은 2가지가 있어요. 자, 공시의 원칙. 자, 토요일날 수업 듣는 사람들은 아마 한번 했을 거예요. 공시의 원칙. 또 하나 뭐예요? 일물, 일간즉.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 둘, 셋, 네 문제가 나오는 거야, 여기에서. 이게 바로 각 총칙 부분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공시 원칙과 관련돼서 여기 봐요. 공시예요? 공신이에요? 공시.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부동산은 뭘로 써? 등기. 동사는 인법. 자, 동사는 많이 출제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부동산 공인중개사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부동산은 뭘로 써? 등기로 써. 그러면 합치니까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 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일물일건지 하나의 물건에는 뭐예요? 하나의 권리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원칙. 이 원칙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A가 있네. A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용인물건.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자, 용인물건 하나. 집합건물까지. 자, 그러면 요거는 A적 청명이네. 그러면 용인물건은 뭡니까? A적 청면으로서 용이, 그죠? 용인물건. 그럼 대표적인 용인물건은 뭐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럼 작년에 토지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골라라. 무슨 것? 용이권을 골라라. 작년에 여기에서 뭐예요? 간단한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죠. 집합건물은 뭐예요? 아파트를 생각해. 아파트.
자, 5층 이상은 아파트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한 물건에 몇 개? 10개의 권리가 있잖아. 그래서 집합 건물은 일물일건지파가 된다. 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의도하는 바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 잘 됐어. 그렇죠. 자, 물권적 정권. 잘 됐어. 요거 보면 배타성. 요거 보면 배타성이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점유권이라는 것은 점유의 사실상 지배죠. 그러면 사실상 지배니까 읽어봐요. 배타성이 없어. 그러면 결론, 등기 능력이 없다. 그냥 갖다 넣어주기만 하면 돼, 이제, 활용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워요. 수업은 따라오는데 어려워. 근데 이걸 자꾸 자기를 사고의 어떤 논리적으로 발사한다면 참 쉬워.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야기한 게, 이걸 책을 읽을 때 문해력을 확보하려면, 이거 보면 뭐예요? 읽어봐요. 절대성. 이거 읽으면 배타성이죠. 여기 뭐예요? 배타성. 그렇죠. 배타성.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읽어봐요. 이제 01. 자꾸 까먹으니까. 배공일.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순아 씨 배한성 들어보셨죠? 아니, 성우.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저희 집 아래층에 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랑 작업이 달라. 저는 그 사람은 야간에 작업하고 저는 새벽에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번 배한성 씨가 돌아가기 전에 저희 집 딱지를 하나 붙였어. 제발 좀 코 좀 골지 말라. 그렇죠. 코 좀 골. 제가 코를 심하게 골거든요. 코를 심하게 골아요. 그러니까 코를 골지 말라. 이 사람이 가장 나오는 성우죠. 그렇죠. 배한성. 저는 벤츠입니다. 벤츠. 아주 자, 1930년대 벤츠. 그래서 앞에다 주차장에다 딱 깔아놓으면 인사도 많이 했는데,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죄송하고요. 코 고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빌라나 집합 건물을 이런 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자, 그러면 한번 보여. 예. 이 배공일 하면 배한성 씨가 생각나서. 자, 절에 가면 뭘 찾아요? 물 찾아. 절의 물 가자.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물건하고 채권이 싸워. 누가 이겨? 물건하고 채권이 싸우면 누가 이겨? 물건이 우선한다. 근데 채권과 물건이 잠깐만, 자, 채권하고 물건이 싸우면 원칙적으로 물건이 우선하는 거야. 그러면 언제나 우선한다. 어때? X. 민사특별법에서 주임법이 있죠. 주임법은 전입신고 확정 일자만 받으면 대항력을 가져가다. 그때는 저 주임법은 그러면 우선 물건보다 우선할 수 있다. 나는 그걸 이제 배우게 되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 목표는 요거 하나 외우고 가는 거야. 요거 하나 외우고. 그러면 이제 물건의 특징을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강론 파트에 딱 깔려 있어.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한번 보죠. 또 하나. 아직까지 이제 내일이 뭐예요? 내일이. 학교론이죠. 오늘 여기 한번 봐봐요. 학교론이 대전제 요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전제 요건. 또 까먹었죠. 형평성이죠. 읽어봐요. 읽어봐요. 여기 이쪽 신경쓰면 우파. 이쪽으로 신경쓰면 좌파. 그래서 좌우가 바로 요거예요. 시장에 치우치면 보수고, 자, 국가에 치우치면 뭐예요? 바로 좌파가 되는 거예요. 읽어봐요. 그럼 어딜 거예요? 자꾸 그걸 배워. 사고하는 능력은. 요거 국가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정책이에요. 요거는 바로 경제예요. 경제예요. 자,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수요 공급이거든. 그래서 읽어봐요. 경제론. 읽어봐요. 정책론. 그래서 학교론에 정책론을 하면 학자들이 많이 나와. 학자들을 외워야 된다. 자, 그러면 봐봐요. 시장과 국가가 왔다 갔다 해야 돼, 안 해? 해야죠. 뭐가? 돈이. 읽어봐요. 금융거죠. 이 시장과 국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뭐예요? 사채가 필수적이야. 근데 이 사채를 말하는 거예요. 사채를 막아버려서 사채, 블랙먼이라고 그러죠. 그걸 막은 사람이 누굴까요? 김영삼 대통령. 그래서 IMF를 맡게 된 겁니다. IMF 금융실명제가 나왔었거든.
그러면 여기 금융 파트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부동산을 배워야 되겠죠. 자꾸 이런 걸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은 기초. 여기 봐봐요. 경제론. 여기를 봐봐요. 금융력. 여기는 정책력. 하나 더. 이 부동산을 사서 뭐 팔아야 되겠죠. 무조건 경매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경매 받으려면 일단 자금 회전이 빨리 돼야 돼. 그러면 토지를 경매를 받는다. 토지는 장기전으로 가야 돼요. 묵혀놔야 되거든. 그러면 자금이 회전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경매를 받아서 낙찰을 받아서 회전력이 있을 수 있어도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해야 돼? 간평이 들어가야죠. 읽어봐요. 간평론. 그래서 이제 뭐예요? 1편, 2편, 3편, 4편, 5편. 그래서 학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학교론이.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뭐예요? 혈성은 시장, 정책, 경제, 형평, 국가, 정책. 이걸 확보할 수 있도록 잡아야 되고. 그래서 학교론의 영재 요건은 혈성과 형평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게 이게 바로 대전제 요건이고. 경제 파트에서 수요 공급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요거, 영어로 뭘까요? supply. 공급 곡선. 이거는 디맨드 곡선이야. 그럼 수요와 공급, 공수.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가 만날 때 가격의 형성되거든. 이게 아담 스미스의 국보론에서 제기된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죠.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걸 뭐라고 그래? 양의 증가라고 그래. 양. 요렇게 보면 요렇게 해서 수요가 보면 공급이 증가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안에서는 양이고 요 그래프가 회전하는 것은 저 자체의 이전을 말해요. 그러면 이거는 양의 증감을 말하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공급의 증가를 이야기해. 이쪽으로 가서 환산하잖아. 그럼 부동산 공급이 없으니까 어때?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공급을 늘려줘야 돼, 안 돼? 늘려줘야죠. 그래서 이번에 뭐예요? 서울시내 6만 원을 짓는다고 그러잖아. 그죠? 6만 원. 자, 그렇다면 이제 요 문제에서 그러면 자기 책을 읽을 때 찾다고서는 뭔가 생각하면서 좀 읽어달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은 뭐예요? 관건 파트죠. 그럼 하나 적어봐요. 민법상 물건의 종류. 자,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토탈 이렇게 정리해놨어. 몇 종류? 8종류. 그렇죠. 그래서 출발 스타트를 할 때 뭘로 출발해요? 점유권, 그 다음에 공권, 그렇죠. 공권. 자, 써놓고 설명할게요. 이런 시스템으로 외워두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아까 물건의 특질하고 물건의 종류가 왔다 갔다 하면 돼. 왔다 갔다 하면. 자, 그럼 아까 뭐예요? 베타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베타성. 아니, 절대성은 무슨 적혈력이 있어? 우선적 혈액과 물건적 청구권이 있죠. 물건적 청구는 몇 종류? 봐봐, 여기를 봐. 물건적 청구는 점유권에 대한 물건적 청구권, 공권에 대한 물건적 청구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만 왔다 갔다 하면 돼. 왔다 갔다. 이제 요것만 외워놓고 개념만 외우면 개념만 외우면 돼. 개념만. 그럼 요거는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인지도 모르거든.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점유권이라 그러면 여기서 배우겠죠. 사실상 지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배에 대한 정당한 권리. 그러면 도둑놈이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훔쳤어. 점유권이 있어. 있어요? 공권은 없어. 공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무슨 권이죠? 소유권. 소유권을 읽어봐요. 공권이면서 읽어봐요. 물권이죠. 그러면 소유권은 그럼 뭐예요? 211조에 읽어봐요. 사용, 수익, 처분.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조문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 그러면 읽어봐요. 사용 뭐라고 그래요?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걸 각각을 뭐라고 그래요? 권능이라고.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까지. 그러면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 3가지 권능. 사용, 수익, 처분. 다 가지고 있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뭐예요? 저는 부동산 이렇게 안 잡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 알아서 잡혀. 그러니까 부자는 뭐라는 거예요? 비싼 데 살고, 가난한 사람은 그걸 뭐예요? 가난한 물건에 살아서 더 넓혀가려고 애를 쓰거든. 그럼 봐봐요. 그러면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는 읽어봐요. 점유권과 소유권. 지금 부동산의 소유권이 지금 되게 우리나라는 집착이 심하거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잠시 뭐에 거쳐가는 소유권, 점유권이라고 생각하면 돼. 점유권. 그러면 점유권이라고 생각한다면 뭐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겠죠. 그냥 잠시 살다가 빌려서 간다 생각하면. 그러면 교육을 몇 년 시켜야 돼? 3세기가 지나야 돼. 한 세기가 30년 잡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야 뭐예요? 잡을 수 있어.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정책을 잘 해가지고, 자, 집이 뭐 소유하는 것보다 잠시 소유하는 게 낫다. 점유하는 게 낫다. 이걸 자꾸 뭐예요? 세뇌 교육을 시키면 돼요. 세뇌 교육을.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소유권이란 그러면 읽어봐요. 사용, 수익, 처분. 각각을 권능이죠. 1등이든. 1등. 그래서 읽어봐요. 연기부, 각부에 기록됩니다. 각부는 무슨 것? 소유권. 거죠. 소유권.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용익이죠. 용익물건은 그러면 뭐가 없어요? 처분이 없죠. 그래서 요 제한물건을 불완전 물건이라고 부르기도 해. 어떤 학자는 완전 물건과 불완전 물건으로 나누는 경우. 근데 일반적인 편견은 이겁니다. 그럼 읽어봐요. 그러면 소유권 측면에서 그러면 용익물건을 읽어봐요. 사용, 수익을 읽어봐요.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제한물건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 읽어봐요. 지상권. 토지에 걸리죠. 자, 지역권이라는 길이 없을 때, 뭐의 길 좀 내주세요.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은. 요거 뭐의 객체는 뭐의 객체? 토지. 요것도 토지. 전세권은 토지, 건물. 이걸 인식을 안 하니까 전세권이 맨날 틀리는 거예요. 만약 토지를 대상한다면 지세권이라고 그러지. 왜 뭐예요? 전세권이라고 그러냐? 전세권은 항상 문제를 풀 때 토지냐, 건물이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상권 2문제 출제돼. 지역권 1문제, 전세권은 1문제. 늘 출제되는 거거든. 그럼 소유권은 몇 문제 출제돼?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되거든. 점유권 몇 문제? 1문제가 출제되거든.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담보물권은 읽어봐요. 처분, 그렇죠? 처분. 이게 바로 담보물권이에요. 처분권. 그러면 처분을 뭐라고? 뭐라고 써놨어요? 경매. 경매가 뭐예요? 교환가치. 교환가치. 그러면 여기는 무슨 가치? 사용가치. 이거는 교환가치. 그러면 소유권이랑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소유권이네. 그러면 용익물권은 무슨 가치? 사용가치. 담보물권은 교환가치까지. 이게 바로 경매거든, 경매. 그래서 봐봐요. 그러면 해리하고 세리가 만나면 뭐가 튀어나오게? 그게 튀어나와. 하크가 튀어나와. 해리, 세리까지. 그러면 경매하고 담보권이 만나면 뭐가 튀어나올까요? 이게 바로 임의경매야. 임의경매. 그러면 임의경매라는 그러면 담보권 실행 경매. 대표적인 임의경매가 되는 거야. 임의경매. 용어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여기 무슨 건이? 유치권. 그렇죠. 유치권. 유치권. 여기 뭐가 있어? 질권. 질권은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시험범위. 질권은 권리질권과 동산질권이 있거든. 그러면 저당권은 언제 시험범위예요? 여기 혹시 하이로미티 컴퓨터만 사는 거 쓰시나요? 없어요. 읽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저당권에 이제 특수저당이 하나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건저당권이거든. 건저당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10문제 딱 출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은 뭐이 4문제. 그쵸? 4문제. 그러니까 사실 등기법도 이걸 알아야 등기법도 우리가 풀어줄 수 있거든. 자, 그렇다면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게 너무 머니까 최근의 문제예요. 봐봐요. 이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어때?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어때? 봐봐요. 지상권, 용익, 제한물권. 읽어봐요. 본권이네.
그럼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X 본권이다. 그렇죠. 본권이다. 자, 그러면 물권법의 뭐의 절반을 배운 거예요. 절반. 자, 요 물건의 특질하고 물건의 종류를 이제 활용만 해먹으면 돼. 활용만. 자, 그래서 이제, 자, 물건의 서러운 거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딱 넘겨서 요 페이지로 이제 가보자.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딱 가자. 자, 물권법 서러운 있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자, 잡아서, 자,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멘토가 아마 있을